안녕하세요.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생명 연장 프로그램 그린 리모델링 TV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물 에너지 전문가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탄소 배출 줄이고 에너지 절약하는데 네.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공사를 벌리는 얘기만 때까지 해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도 보니 이 돈 들여서 공사해서 이 하드웨어, 건물을 에너지 효율 좋은 놈으로 일단 만들었는데도 네. 사용을 잘못해서 전기세, 가스비가 줄지는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사례도 봤거든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그린 리모델링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 좋게 만들었는데도 네. 전기세나 가스비가 많이 나오던 사례가 있나요? 네, 있죠.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1순위로 하는 거는 건물에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갈아입히는데 아주 구멍 하나 없이 단단하게 단열 조치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구조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기밀 고단열로다가 옷을 바꿔 입히고 나니까 겨울에 보일러를 떼죠. 그러면 보일러를 떼고 나면 어르신들이 공기가 답답한 거예요. 네네네. 답답하면 보일러는 아주 세게 틀어놓고 창문을 살짝 열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외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우풍이 있을 때 기밀성을 갖고 있는 건물일 때는 보일러를 적당히 떼도 답답한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건물이 너무 기밀해지다 보니까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도 되는데 답답하니까 문을 열어서 추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보일러는 세게 틀고 그래서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이거 왜 이렇지? 하고 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쓰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환기장치가 분명히 달아놨는데 이거를 가보니까 안 켜세요. 있는지도 맞아요. 모르고 네.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장치 공사한 데서 꼭 가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안내 좀 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제가 네. 찾아가면 약하게라도 끄지 마시고 계속 틀어놓으시라고 이렇게도 안내 필요하기는 해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에너지 공사해서 이거 이제 건물이 이제 따뜻하고 전기세도 별로 안 나와요 하니까 네, 네. 맘 놓고 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안에서 담배 피신다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 전기세 안 나와 뭐 이러고는 막 보일러를 틀어서 진짜 오. 몇 달 동안은 더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건물이 이제 중국 나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설명을 하는 거는 듣는 사람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난방 같은 경우 에어컨은 리모컨으로 다 많이 작동을 하지만 전열교환기는 리모컨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옆에 벽면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컨트롤러가 벽면에 그렇죠. 그러면 있어요. 벽면에 있는 그 컨트롤러 옆에 사실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써놔야 돼요. 이걸 너무 어렵게 쓰면 우리 신축 아파트에 우리 연배도 폐열해수형 환기장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못 쓰는데 그런데 이 어르신들한테 말로 설명하면 와닿겠어요? 요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공기가 답답하신가요? 단순하게 쓰시는 분들이 무섭지 않게 왜냐면 기계에 대해서 동작을 시킨다라는 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무서워하거든요. 예전에 키오스크 막 보급됐을 때 주문 못한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 제품을 시공하시고 판매하시는 업체에서도 이렇게 안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된 아이템들을 같이 공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 수동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다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자체가 자기 집이 아니니까 되게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세, 가스비가 내 돈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맞아요. 조금 방심하기도 하고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린 리모델링 요소 중에 네. 이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관한 아이템이 있지 않나요? 네, 있죠. 그 뱀스라고 해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요.
이걸 좀 간략화해서 전자식 원격 검침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라고 그래서. 뱀스 아니면 네. 원격 검침기 이 두 네. 가지가 두 가지로다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다. 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건물에 적용을 하는데 신축에서도 좀 어려워요. 이게 뱀스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 그 건물에 의무로다가 정해놓을 정도로 뱀스는 조금 디테일한 관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좀 간략하게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쓰죠.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뱀스가 이게 뭐 10,000제곱미터든 1,000제곱미터든 뭐 500제곱미터든 네. 비용이 똑같다면서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KS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그 항목이 아주 디테일하게 가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 우리 컨센트 쓰죠. 네. 꽂아서 쓰죠. 이것까지 다 부하 체크를 해요. 사용량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 설계에서 모든 사항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린 리모델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존의 전기가 다 구축이 돼 있는 거에서 그걸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맞죠. 배선은 그럼 네. 다 싹 다 새로 해야 되고 네. 이 기계 자체도 몇 천만 원 하죠? 어우, 그럼요. 시스템도 어렵고요. 시스템 운영도 어렵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지켜보는 사람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네. 전기 배선을 전체 네. 다시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대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 네. 그린 리모델링을 할 때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상대적으로 원격 검침기라는 것을 네. 그린 리모델링에서 하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가요?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25년부터 우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축에서도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쓸 때 예전에는 뭐 용도까지 세분화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건물에 들어오는 에너지원만 해요. 전기만 쓰면 전기, 전기 가스를 쓰면 전기 가스. 이렇게 에너지원 관리만 쓰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세부 항목을 따졌을 때 디테일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내는 거는 전기세 아니면은 가스요금 이렇게 통으로 내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면 전기세에서 에어컨이 쓴 거, 저기 전등이 쓴 거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거 메인 전력량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전기 사용량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뱀스하고 좀 다르게 배선을 다 깔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뭐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에너지가 일일이 얼마나 나가고 그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뱀스겠네요. 그럼요. 근데 요즘엔 사실 그 전자기기 자체가 개발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삼성 뭐 에어컨을 쓴다, LG 에어컨을 쓴다, 어느 제품의 에어컨을 써더라도 우리가 앱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고 맞아요. 사용량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기기별의 사용량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 배선으로 할 필요 없이 저희 집이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네. 가전제품을 싹 다 그냥 LG로 바꿨어요. 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플에서 각 네. 기기가 네. 그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바로바로 바로바로 보이더라고요. 그쵸. 네, 조절도 되고 네. 예약해서 뭐 끄고 켜고도 하는 것도 되는데 네. 월간 리포터 같은 것도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제가 회선을 깔지 않고도 원격 검침기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전을 이게 네. 무선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 앱을 사용해서 관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원격 검침 뱀스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컨트롤하는 네.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얘기해봤고 네. 그 다음에는 가전 같은 것을 와이파이로 해서 원격 검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볼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네. 쓸 수도 있다. 네. 그 외에 우리가 그린 모델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큰 공사를 안 하더라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전기를 쓰는 제품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지금 입주를 하시면서 가전제품을 다 바꾸셨다고 그랬죠. 네네네. 혹시 에너지 소비율 등 거 확인하셨어요? 그럼요. 저희 주문할 때 무조건 1등급 아, 최고 효율되는 것만 정말 시켜서. 중요합니다. 네. 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인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 에너지를 쓰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다 관리가 들어가요. 어떤 제품은 고효율 기자재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쓰는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이런 기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우리가 이렇게 옆에 딱 보면은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하면서 이렇게 색깔까지 변하면서 다 친절하게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녹색이 고효율이고 그렇죠. 시뻘건거 돼 있으면 이거는 사면 안 됩니다. 사지 말라는 약간의 위험 권고죠. 네. 네. 에너지 쓰는 기기에 대해서 3가지를 그렇게 규제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기 전력 저감 제품을 써라.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는 거는 이렇게 스마일 표시로다가 이렇게 이쁜 마크가 있고 대기 전력 저감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노란색 느낌표로다가 경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대기 전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무심코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기 전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리모컨으로 쓰는 기기 같은 경우는 얘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너 켜! 하면은 파워를 딱 두면 텔레비전이 딱 켜지죠. 이거는 대기 전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전처럼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대기 전력은 내가 쓰지 않아도 계속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소비 전력은 뭐 몇 와트, 몇 와트, 몇 와트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집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원인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방이 셋탑박스가 있대요. 우리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려면 TV로다가 보잖아요. 네네. 다 셋탑박스 연결을 해서 보죠. 이 셋탑박스가 방방이 있으면서 24시간 대기예요. 24시간 대기이면서 얘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집에 하나가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네. 이 집은 3개 이상 있으니까 좀 많은 집이죠.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나?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원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대기전력이 중요하고 대기전력 제품을 쓸 때는 항상 그 대기전력 저감 제품 인정을 받은 그 에너지공단에서 마크를 준 그 제품을 사셔야 되고 이렇게 컨센트에서 대기전력 차단하는 거에 우리가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왜 그 있잖아요. 여러 개의 멀티탭을 막 콘센트 꽂아서 쓰잖아요. 네네. 이거를 하나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멀티탭을 쓰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죠. 일단은 대기 전력이라는 게 생각보다도 전기를 많이 먹는다. 네. 그래서 이 컨센트가 대기 전력 차단 컨센트가 있어요. 예, 신축할 때는 이거를 꽂으면 되는데 네. 리모델링 할 때 이거를 바꿔서 다는 거는 좀 힘들어요. 벽체에도 구멍을 맞아요. 막 뚫어야 되고 크기가 맞아야 돼요. 예,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대기 전력 안 생기게 탁 자동으로 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한 것처럼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거기에 네. 꽂아서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해주시면 더 훨씬 관리가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 와이프가 되게 이런 관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 나갈 때마다 콘센트를 다 뽑는데 우리 와이프가 주로 사용하는 게 모든 콘센트에 그 스위치형 멀티탭을 달아놓고 갈 때 톡톡톡톡톡 다 끄고 가요.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집보다 그 행위로 해서 한 전기세가 한 1, 2만 원은 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그 전기세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량이 누적이 되는 게 우리가 전기요금이 구간이 바뀌면서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kW 차이에도 요금이 남의 집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간이 바뀌니까. 네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거는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서 습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아니면 자동으로 대기 전력을 차단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네. 가전 제품 자체가 이 대기 전력을 적게 먹게 하는 게 있다. 이제 그렇죠. 이 말씀을 이제 네, 주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가전과 여기 지금 컨센트에서 네. 걸리는 부하들을 컨트롤해 주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들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했을 때 설비 부분에서 네. 에어컨도 바꾸고 보일러도 바꾸고 환기장치도 달았어요. 이런 것들은 또 설비니까 유지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연도 관리를 좀 잘해주고 그리고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좀 봐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 보일러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온수로다가 공급해서 하는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공기가 찼는지 안 찼는지도 이게 난방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봐주고
뭐 우리가 어른들 예전에 맨날 얘기해 주시잖아요. 에어 빼야 된다고. 뭐 요즘에도 그런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덜 하겠죠. 제품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옛날 방식으로 만약에 뭔가를 교체해놨다. 배관을 안 바꾸고 보일러만 교체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렇게 관리가 하죠. 중요하더라고요. 일단은 보일러는 연도, 그 다음에 에어 안 빠지면 잘 안 돌아가니까 효율이 안 좋아지니 맞아요. 내가 원하는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이 쓰니까 에너지 소비가 에너지 많다. 소비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연도는 청소해주는 게 네. 오래 쓰고 비용을 아끼는 네. 길이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럼 에어컨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내기도 중요하지만 실외기 같은 경우 거기에 이물질, 뭐 먼지 이런 거가 많이 있을 때는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열교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을 쓸 때 그렇죠. 가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실외기에서 불 나는 경우. 맞아요.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외기에서 그런 화재 발생도 안 할 수 있게 약간 물 뿌려서 온도도 좀 낮춰줄 필요. 과열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경우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고 먼지나 이런 게 많이 껴있는지 이런 걸 좀 가끔 상태를 봐줘야 돼요. 그럼 태양 복사열을 또 받으니까 위에 요즘 뭐 커버인가 맞아요. 이게 도움이 커버도 되는 팔더라고요. 예. 도움이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 일사를 어쨌거나 차단을 한번 해주잖아요. 이게 한여름에 요즘 올해 되게 더웠죠. 네네. 이랬을 때 그냥 무방비로다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상시 틀면서 상태가 안 좋고 안에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차단도 성능을 효율을 높여주는 데는 중요하죠. 네, 가려주는 가림막이 좋은 아이템도 될 수 있는데 네. 방금 든 생각은 실외기는 그늘진 곳에 직사광선 안 받는 곳에 또 설치하는 게 또 유리하겠다는 그게 더 생각이 유리하긴 드네요. 할 수 있다. 그다음 우리 열교환 환기장치를 저에너지 건축물에 많이 하는데 네. 이 열교환 환기장치의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열교환 환기장치 같은 경우도 필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필터를 우리가 이게 막힌 필터를 쓰면 소비 전략이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막혔는데 우리가 코 막히면 숨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힘을 들여서 뭔가를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전열교환기에서는 필터 그리고 전열교환기도 극기가 되고 배기가 되고 있는 그 캡에 먼지가 끼거나 이러면 주 들어오는 메인 공기, 나가는 공기 그렇죠. 얘도 중간에 뭐 거미줄도 많고 사실 보면은 그 캡 부분도 신경은 한번 써주기는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효율이 안 좋아져서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게 실제로 호흡기에서 그렇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필터가 뭐 많이 끼면 이게 이물질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네. 필터를 갈아주는 게 좋다. 근데 네. 이 갈아주는 주기가 얼마나 되죠? 글쎄요. 제품마다 좀 다르기는 하죠. 그게 또 설치 위치에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요즘에 그 들어간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은 체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1년에 한 번은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고 했는데 외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필터만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자기가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국산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맞아요. 필터 교체하면서 네. 방금 말씀하신 외기에서 직접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도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받으셔야 얘가 제대로 전기도 안 먹고 공기질도 맞아요.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닥치고 그린!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